오늘은 퓨전 360을 이용해서 의자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의자를 만들고 오늘 파일을 변환하는 것까지 수업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형태로 의자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퓨전 360을 저희 선생님이 쓰다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더 고급 프로그램이란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퓨전 360의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뭐 그렇다면 아, 간단하던데 이거 퓨전 360을 유튜브에 보면 유튜브에 퓨전 360 강좌 이렇게 쳤더니만 이 퓨전 360을 강의해주는 아이솔리드라는 채널이 있네요. 한쪽 다리만 제가 수정을 하면 알아서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계속 수정이 가능하죠. 방금 건 광고였고요. 우리가 요게 만약에 저기 수익성 프로그램이었으면 큰일 날 안녕하세요. 뻔했어요. 메이커 솔리드입니다. 이렇게 저는 주로 3D 프린터를 활용한 메이커 활동을 하고 있고요. 강좌가 이분이 굉장히 많은 강좌를 올려놨어요. 지금 63강좌까지 해서 63강좌까지 해서 퓨전 360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제가 앞에서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는 그 목표 자체가 그렇게 그래픽적으로 또는 모델링적으로 높은 수준의 모델링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모델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델링 된 파일을 이용해서 저걸 이용하면 되겠구나. 모델링 된 파일을 이용해서 이걸 변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D 프린터에서 쓸 수 있는 우리는 3D웍스였나요? 3D웍스 프로그램으로 이걸 불러다가 파일을 또 만들고요. 저 어디죠? 저기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일 3D 프린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을 만들고요. 3D 프린트에서 만들 수 있는 파일을 3D 프린터에다가 프린팅하는 이런 과정의 학습을 배울 거기 때문에 이 모델링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든지 또 모델링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을 주로 하지는 않을 것이고,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 만들고 싶은 모델이 있을 때 그걸 얼추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간단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리고 무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모델링의 목적입니다. 123D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했었고요. 또 더 간단한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는 지금 퓨전 360을 선택해서 그거의 사용 방법을 대략 익히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제 접근을 해서 그걸 변환시켜 출력을 해보는 그런 과정으로 있기 때문에요. 너무 전문적인 수준의 모델링을 하기보다는 뭐 대략 이 정도 간단한 모델을 한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림판은 잠깐 닫고요. 자, 오늘은 좀 의자를 만들어 볼 건데, 의자를 한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평면을 하나 선택해서요. 평면을 하나 선택해서 스케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자가 지금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지금 도면이 없이 대략 모델링을 하잖아요. 설계의 도면을 그리고 이런 설계의 과정들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3D 프린터 바닥면이 어느 정도 크기를 제공하고 있나요? 자, 신도리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저번에 홈페이지 같이 들어왔었죠. 신도리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또 바람 소리가 자꾸 들어갈 것 같아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의 재원과 프린터를 오늘 이제 변환하는 프로그램 이거 설치하는 것까지 할 건데 재원과 그 설치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도리코.com에 들어오시고요. 지금 이게 첫 페이지입니다. 여기까지 다 칠 필요는 없고 신도리.com으로 엔터를 치면 이 페이지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들어오셨으면 한번 볼게요. 이 팝업을 차단해서 팝업을 한번 허용을 해보면 뭐가 또 뜨는지 알 수 있겠죠. 다시 한번 F5를 누르든지 이렇게 해보면 알림톡 서비스 오픈했다 뭐 이런 간단한 게 뜨네요. 제품 정보를 볼게요. 여기 보면 3D 프린터 항을 보시면 여기 여러 제품들이 있는데 우리는 DP200 시리즈가 우리 그 학교에 있어요. 230 시리즈가 새로 나왔네요. 자, 200 시리즈. DP200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제품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제품 사양을 한번 보면 조형 크기는 200, 200, 180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알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높이를 180mm까지 그리고 가로 세로 폭을 20cm까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이 신도리코 홈페이지는 잠깐 접어두시고 모델링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면을 선택했고요. 자, 이걸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125, 125 요 안에다가 모델링을 하면 아마 그 출력할 수 있는 크기를 출력할 수 있는 크기의 제품이 나오겠죠. 가능한 저는 작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서요. 조금 틀어서 시작하는 점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런 거예요. 75mm 한 7.5cm 7.5cm 짜리 그러니까 100 여기에 해당되는 화면이 안 나오네. 잠깐만요. 이게 좀 어이없는 방법이긴 한데요. 여러분들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펴서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예요. 자, 사각형을 하나 만들었어요. 사각형을 하나 만들었고요. 얘를 만든 사각형을 선택해서 얘를 익스트루드를 합니다. 적당량 뽑을게요. 얘는 지금 다리를 만들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이로 지금 큐브 형태죠. 75를 쓰니까 75, 75 형태 큐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원사이드로 됐고요. 자, 이거 OK 하면 이렇게 올라오죠. 배웠던 기능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배웠던 기능 뭐가 있어요? 그냥 쉘은 배웠었잖아요. 쉘을 이용해서 다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눈이 잘 안 보여 가지고 쉘이 어디 있냐. 녹화가 안 되고 있는 걸 몰랐어요. 저 어디까지 녹화가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죠. 아무튼 클릭을 해서 익스트루드 75mm 하고요. 한쪽 면을 클릭해서 쉘 해서 내부를 남겼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단순한 의자를 만들 거고 요 면에다가 스케치 잘 안 보이네. 투포인트
포인트 박스를 10mm짜리, 좀 보기가 싫은데 10mm는 다른 포인트로 포인트 박스 우측면을 좀 정확하게 보고요. 치수가 지금 제가 이제 치수를 입력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눈금을 보고 하고 있는데요. 75에서 안에 15mm니까 이게 높이는 죄송해요. 높이는 지금 탭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높이는 65 탭을 하고 여기도 65 이렇게 하면 안 되네요. 여기는 10mm가 빠진 55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지금 일단 엔터 그리고 요면을 다시 한번 익스트루드 할게요. 요면을 반대 방향으로 쭉 잡아 빼면 뺄 거다 라는 걸 알고 얘가 커트를 합니다. 그럼 밑면이 생기고요. 자, 여기다가 스케치를 또 할게요. 스케치를 박스를 이렇게 이용해서 두께는 15mm가 좀 두껍죠. 탭을 이용해서 10mm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피니쉬 스케치를 하고 역시 익스트루드를 적정량 잡아 빼면 좀 유치하지만 의자 완성. 자, 요거를 이제 저장을 로케이션은 뉴 폴더 뉴 프로젝트. 지금 여기 프로젝트가 어드민 프로젝트라는 데 이하로 이렇게 계속해서 저는 저장을 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뉴 프로젝트를 클릭하면 그 파일들을 모아서 나중에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게 되네요. 자, 처음부터 이제 뉴 프로젝트를 하나 할게요. 뭐 저는 원자이니까 WJ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그러면 자, WJ 프로젝트에는 지금 아무것도 저장되어 있지 않죠. 여기에다가 이제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폴더도 이건 이그셈 테스트로 가죠. 테스트. 첫 번째 테스트 폴더로 하고요. 여기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자, 얘가 어디에 저장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게 어디 저장됐는지 보려면 저장된 상태에서 오픈을 한번 테스트 하려고 보면 오픈에 이제 프로젝트와 샘플 이렇게 이제 저장된 폴더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원장이라는 폴더에 테스트 1 요 폴더에 언타이틀드 요 제품이 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요게 이제 그거예요. 그죠? 자, 봅시다. 자, 이 의자는 이렇게 이제 파일이 날아갈까봐 저장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필요한 파일은 사실은 요 그 F3D 파일이 아니잖아요. 예, F3D 아니고 STL이나 스텝이라는 그 필요한 그런 파일입니다. 그 변환 시킬 수 있는 그런 파일.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모델링을 했으면 변환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변환은 하는 그 파일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교재에 보면 STL이라는 형태의 파일로 이렇게 바꾸기를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퓨전 360을 써보니까 한번 파일을 내보내 볼게요.
여기 보면 엑스포트라고 있거든요. 내보내기. 대부분 이제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하더라고요. 변환을 할 때는. 자, 언타이틀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연습을 한 거니까 체어 01 뭐 이렇게 이름을 하고요. 파일 타입이 있죠. 파일 타입을 지정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공용 파일 IGS 파일로도 가능하고요. OBJ 파일로도 가능하고요. 스케치 파일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걸 조금 내려보면 STL이나 스텝 파일로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STL로 변환하라고 배웠으니까 STL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런데 폴더는 바로 교과의 3D 프린팅 개발의 모델링들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엑스포트를 시키면 스테이터스 저장이 이제 너무 느리네요. 이렇게 한참 기다려서 이제 저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변환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저는 여기서 잠깐 정지를 누르고 변환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환되는 걸 같이 녹화해서 보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잠깐 정지를 하겠습니다. 저는 변환 다 되면 다시 올게요. 한참 걸려서 변환이 다 됐네요. 여러분들도 컴퓨터 상태에 따라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할 텐데, 제가 show in file in explorer, 그러니까 폴더 상태로 봤으면 좋겠다 라고 눌렀더니 변환이 된 파일이 이렇게 떴어요. 3D 개체라고 뜨고요. STL 파일로 변환이 됐습니다. 자, 어떤 친구들은요, 이게 변환이 STL로 안 된다고 요청되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엑스포트를 그 스텝 파일 형태로 변환시키세요. 자, 어떤 형태의 파일로 변환시키는 것이 좋은가, 이걸 보기 위해서 지금 CPU가 돌아갈 수 있으려나? 얘는 일단 접어두고요. 아까 봤던 신도리코 페이지로 다시 한번 올게요. 자, 신도리코 페이지에 오면 우리는 DP202라는 그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드라이버를 좀 설치해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센터나 고객 지원 센터 이렇게 하면 뭐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다운로드 센터에 보면 제품 드라이버 사용 설명서, 제품 드라이버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설치를 해야 되겠죠. 점점 여러분들의 컴퓨터는 부담스러워져 가죠. 한번, 그리고 여기 이제 퀵 가이드, 유틸리티, 번들 소프트웨어, 펌웨어 이렇게 다 있는데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죠. 통합 검색 먼저 눌러서요. 우리 제품 타입은 3D 프린터고 모델은 DP201, 유형은 다운받고자 하는 건요. 제품 드라이버, 사용 설명, 이거 다 필요한데요. 일단 우리 오늘 필요한 건 유틸리티나 펌웨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유틸리티에서 운영체제는 여러분들 운영체제 보통 윈도우즈 10 64비트일 것이고요. 검색을 하면 통합 슬라이서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보입니다. 이를 다운 한번 받아볼게요. 금방 다운 받아지네요. 이거는 60메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자, 어디다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는 C가 거의 다 차서, 보통 여러분들이 SSD를 쓸 거기 때문에 C는 금방 찰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D에다가, 자, 이거 받은 놈을 좀 D 드라이브 이런데 한가운데다가 좀 옮겨서, 한가운데 제가 그래서 네, 돈 주고 받은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다운
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옮긴 후에 얘를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항목이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비주얼 C++ 2013에 여기 없다고 설치를 하겠대요. 가슴 아픕니다. 설치가 실패했답니다. 한번 계속 해볼게요. 자, 인스톨 마법사예요. 이 마법사가 컴퓨터에 3D 워크 데스크탑을 설치하겠답니다. 좋아요. 설치 위치, 이게 이제 중요해요. 여기에다가 C가 자꾸 찾는데 C에다가 하지 마시고 설치할 위치를 하나를 뒤에다가 새 폴더를 미리 폴더를 만들어 놨어야 되는군요. 오른쪽 누르면 새 폴더가 안 되네요. 자, 다운이라는 프로그램을 썼으니까 여기다가 확인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 볼게요. 다음 설치를 시작하면 설치. 자, 설치가 됐어요. 완료. 자, 바탕화면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한번 만들었는지 볼까요? 바탕화면 만들었네요. 한번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 뜨네요. 자, 우리가 필요로 했던 프로그램이 이거예요. 자, 이 프로그램을 배우는 게 또 우리의 그 중요한 수업 내용 중에 하나고요. 사실상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줄 알면 아까 그 앞에 모델링 퓨전 360에서는 굉장히 간단한 의자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 좀 수준이 떨어지죠. 이 설명 마치고 나서 다른 모델링을 하나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저기 기능을 몇 개 가르쳐 드리면 그걸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그걸로 만들 수 있는 모델을 만들면 돼요. 지금 모델링 수업 시간은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들만의 작품을 뽑고 싶으니까 그러겠죠. 자, 이 프로그램을 받았습니다. 설명서가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제 설명만 갖고 하기엔 좀 부족하니까.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사용 설명서. 제품 카탈로그는 이제 제품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니까 퀵 가이드란 게 있네요. 이게 뭔지 되게 궁금한데 한번 볼게요. 퀵 가이드는 요거는 해당 제품은 퀵 가이드를 제공하지 않는다네요. 퀵 가이드는 그럼 어디서 제공을 할까요? 한번 옮겨서 찾아볼게요. 퀵 가이드는 이따가 퀵 가이드를 가서 한번 봅시다. 3D 프린터 DP20 어디서 제공해주는 거야? 3D웍스 1 뭐야 이거 되지도 않으면서. 자, 다시 한번 제품 타입은 3D 프린터, 모델은 201, 유형은 제가 필요한 건 설명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검색을 하면 약간 모든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사람들 웃기는 사람들이네. 어디에 해준다는 얘기야? 사용 설명서 3D웍스 1 DP200 DP200 201 201도 설명서 제공하네요. 자, 다운해서 PDF 파일이고 거의 33메가. 자, 보면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뜹니다. 사용 설명서 꼼꼼히 읽어봐야 되겠죠. 우리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쭉쭉쭉쭉 지나가고요. 자,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차피 저도 녹화를 한번 끊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그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3D웍스 데스크탑이라는 요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아 설치할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이 사용 설명서를 함께 읽으려면 사용 설명서도 다운을 받아야 되니까 이거를 설치하고 다운 받으신 후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퓨전 360은 그 여러분들 PC에 따라서 4기가짜리 지금 PC를 쓰시는 분은 프로그램을 자꾸 뭘 같이 돌리면 멈춰버리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 친구들은 앞에 기타 등등의 프로그램들, 뭐 특히나 그래픽을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은 싹 닫아버리고, 그리고 그 사용 설명서하고 3D웍스만 띄운 후에 계속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서 종료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편으로 다음 링크로 연결해서 설치하신 후에 다음 링크로 연결해서 들어오세요. 자, 설치가 다 됐고 페이지를 띄우신 걸로 알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용 설명서 diff2021 우리 학교에 있는 게 202라고 알고 있는데, 일단 202 제품은 그 정부 납품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서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신도리크 제품을 구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블나블나블나블나블 그리고요. 재밌는 말인데 쓸데없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영어에 블라블라블라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블라블라를 계속 하다 보면 우리말에 나블나블나블나블 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나블나블 거리를 걸 블라블라블 하는 것 같아요. 자,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 감안하시고요. 이 기기의 GUI가 무슨 용어예요? GUI란 용어? 예, 그래픽 방금 전에 머릿속에 지나갔는데 갑자기 이게 뭐의 약자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자가 보는 화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용자가 보고 있는 화면. 네이버에서 제공한 나눔 글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작권 갖고 시비 걸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고요. 사용 설명서를 보는 방법부터 해서 대략 꽤나 많은 양의 설명서가 있어요. 선생님이 사실 필요 없고 설명서를 쭉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본 기기의 작동과 사용에 대한 설명과 주의가 나와 있습니다. 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이 나와 있네요. 근데 얘 왜 크롬에서 떴지? 이걸 그럼 제가 펜을 쓸 수가 없는데. 시스템 뷰어로 열기. 어도브 리더에서 열기. 자, 어도브 리더에서 한번 띄워볼게요. 그래야지 펜을 쓸 수 있으니까. 어도브 리더에서 열었군요.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노트 펜을 쓰고 싶은데 또 이걸 설치해야 되고, 포인터 설치하면 이게 금방 볼 수 있는데, 포인터는 기본적으로 그 녹화하는 프로그램에서 포인터를 제공해 주거든요. 제공해 주는 그 포인터를 쓸 수밖에 없겠네요. 봅시다. 옵션들은 국가에 따라 이걸 포인터를 해 놓으면 이게 스크롤이 안 돼. 정말. 자, 한번 봅시다. 기호 뭐 이런 것들은 여기서 설명할 때 이렇게 한 건 LCD 표시창에 표시되는 메시지나 메뉴를 얘기합니다. 이건 기기 조작부 및 표시창에 표시되는 각 기능에 대한 키를 가리킵니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품의 카탈로그가 또 필요하겠네요. 다운로드 카탈로그.
제품이 현재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려니까 카탈로그도 함께 필요하겠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생긴 모습이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조금 키워볼게요. 여기 이제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되고요. 그 외에 제품 키들이 어디저기 이제 숨어 있을 것 같아요. 대괄호를 친 거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메시지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죄송해요. 대괄호, 맞네. 이렇게 굵게 표시된 대괄호는 표시창, 이게 GUI잖아요. 여기에 표시되는 각 기능에 대한 이름을 가리킵니다. LCD 표시창에 표시는 메시지나 메뉴를 가르칩니다. 자, 넘어가죠. 여기 제품 주의사항, 안전정보 굉장히 중요해요. 안전교육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표면이 뜨거울 수 있습니다. 기기 내부가 뜨거울 수 있고요. 뜨거운 부품 때문에 다치지 않도록 바람이 또 들어갈 것 같아요. 다치지 않도록 표면이 식게 두었다가 만지세요. 만질 땐 그렇게 하래요. 출력할 때 노즐부는 100도 이상을 항상 유지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180도에서 220도. 동작 중에는 모터가 고온을 유지하니 신체나 물건을 넣는 놈은 없겠죠.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베드 외에는 신체 접촉을 하지 마십시오. 베드는 뭐 침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 자, 이 부분 외에는 여기에 이제 제품이 놓이잖아요. 이거 외에는 이제 접촉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만져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은 상태에서 실행하십시오. 부상의 위험이 있죠. 기기 동작 중에는 정면, 윗면의 도어를 열지 마십시오. 분명히 열지 말라 했는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열죠. 열지 마세요.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똑같은 말이 또 있네. 베드의 다름을 그렇죠. 끈 다음에 하시라고 하고요. 노즐의 온도가 상온. 상온이라고 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온도 36도 이하를 의미하고요. 또 영하보다 높은 온도를 얘기합니다. 전원 스위치를 사용해서 프린터를 끈 다음에 콘센트에서 전원을 뽑아 주십시오. 기기를 옮기기 전에 기기에서 모든 코드 및 케이블을 연결해 주십시오. 승인된 제품. 기기 안에 신체나 물건을 넣지 말래요. 머리카락, 목걸이, 작은 물체 등이 들어가서 개인 상해 또는 기기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제 본인이 다치는 경우는 그냥 머리가 좀 뽑히고 말 텐데 기기는 손상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모터가 있는 제품들은 항상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머리카락 말려 들어간 거 제거하기 되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론 남학생들은 별로 이제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머리카락 같은 거 좀 조심해 주시고요. 기기 동작 중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기기 윗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조작부 요거 일시정지나 정지를 눌러 주십시오. 요걸 눌러 달라는 거예요. 이게 출력을 하다 보면 지금 이 화면을 한번 봐볼게요. 이쪽에 지금 표시창에 이렇게 뜨거든요. 이 제품은 어디까지 출력이 됐다 이렇게 떠요. 0%일 리가 없는데 이놈 자식들 이렇게 대충 그렸어. 100%가 돼야 되는데 23분 동안 이런 제품을 뽑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멈췄어. 뭐 모터가 헤드가 움직이다 마라. 고장난 것 같아. 그러면 일시정지를 하거나 색깔이 왜 이래? 일시정지를 하거나 정지를 시키라는 얘기예요. 이걸 터치스크린 방식이거든요. 얘는 아마 전부 작업이 끝나고 노즐이 어느 정도 식은 후에 찍은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필라멘트는 PLA를 사용하고 있고 어느 정도가 남아 있다. 그 잔량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잔량 표시, 그 다음에 플레이 정지, 일시 정지 정지 버튼, 그 다음에 현재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그래픽, 파일명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건 지워줘야 되겠고요. 자, 그렇게 눌러서 잠깐 끄라는 얘기예요. 감전 위험이 있겠죠. 전자제품이니까. 자, 이 제품은 엄격한 설계 테스트를 통과했겠대요. 이거 법적인 요건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읽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아니면 읽지도 않을 거니까 한번 보고 가세요. 좀 빨리 감기로 읽으시면 되죠. 일부러 천천히 제가 강의하는 이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속도로, 어떤 친구는 천천히 얘기해야만 알아듣고 어떤 친구들은 빨리 얘기해도 알아듣고 하니까. 근데 제가 어딥니까?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유튜브는 2배속까지 속도를 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 코드를 꼬부리거나 구부리거나 밟거나 묵어놓거나 돌리지 마시고요. 특히 벗겨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프린터 한 대 사겠다. 그런 친구들 분명 나올 수 있겠죠. 집에다 이거 놓고 쓰겠다. 가격이 그렇게 가격이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돈 모으면 살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집에다 놓고 쓸 수도 있겠죠. 필라멘트를 계속 사다 끼우는 게 좀 문제일 텐데, 처음 살 때 몇 개 주니까 살 수도 있겠죠. 사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전원 코드가 벗겨지거나 과부하에 걸리지 않도록. 이 과부하가 걸려요. 3D 프린터가 보통 작동했다 하면 최소한 1시간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출력을 하잖아요. 조그맣게 뽑지 않는 한. 그러니까 출력을 걸어놓고 다른 일을 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동작을 계속 정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잠깐 걸려서 기릭 이렇게 계속 하고 있다고 쳐봐요. 그게 계속 반복되면 과부하가 걸리겠죠. 불이 날 수 있어요. 코드를 잘못 사용하면 만이 아니라 과부하가 걸리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코드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네요. 희귀 설치 부상 위험, 얘네들도 법 때문에 계속, 왜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이 고지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크게 좌우를 하거든요. 기기의 통풍구나 벽이나 주변 장치들로부터 적어도 10cm의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기를 설치해 주십시오. 이게 KS나 ISO에서 요청하는 내용일 겁니다. 온도는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것 아닌 요 정도를 상온으로 보겠죠. 습도도 적절한 환경의 범위로 설정하라고 하고요. 야외에 설치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지금 요거는 제품을 보시면 이 제품이 약간 이렇게 사용자가 볼 수 있게끔 비스듬하게 제품을 해놨고요. 창을 열었을 때 모습이에요. 기기 이동. 자, 요거 이렇게 보세요. 베드가 플렉서블 베드더라고요. 이 DP202가. 잡아 빼면, 이 부분을 잡아 빼면 이걸 굽힐 수 있게 해놨어요. 이렇게 굽어지게. 이렇게 막 굽힐 수가 있어요. 제품을 떼기 편하겠죠. 요거 개발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고 읽죠? 보고 계시죠? 환기를 시켜 주셔야 되고요. 사용량이 많을 때는 작업 공간에 가능한 오래 머무르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얘가 플라스틱 제품이란 게 결국은 석유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유해가스가 나올 수 있죠.
소음 방출 수준, 소음이 좀 있을 수 있다. 제품 자체가 불량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해요. 온도 습도 정보, 이런 거 시험에 한번 내볼까요? 시험 오늘 평가 기준 바꿔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평가 기준 바꾸라 하거든요. 이런 거 시험에 내보면 수업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체 상온이라 함은 3D 프린터를 이용할 때 상온이라 함은 몇 도를 이야기합니까? 1번 뭐 마이너스 5도에서 15도, 2번 0도에서 15도, 3번 0도에서 45도, 4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낼 수도 있겠죠. 뭐 별 중요한 것도 아닌데 시험에 왜 내면 또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 내다 보면 뭐 3D 프린터 자체가 되게 그 교과 내용이 단순하니까. 네, 전기는 꽤나 많이 먹네요. 70W를 먹네요. 비활성화 모드가 있는 제품 경우 비활성화 모드에서도 소량의 전력이 소모됩니다. 대기 전력이 항상 모든 제품은 들어가죠. 자, 결로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답니다. 결로 현상이 있는 건 본 적이 없었는데 별 걱정을 다 하네요. 컨트롤 보드에 리튬 배터리가 기기 내부에 들어 있습니다. 요거 사용하다 보면, 이건 선생님들도 사용하다 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이게 이제 작년에 샀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는데, 이제 사용하다 보면 컨트롤 보드가 안 돼.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배터리 갈면 돼요. 그리고 학교로는 정말 친절하게 언제나 출장 방문을 무료로 해주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집에 사서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본인이 교체하셔야 되겠죠. 와이파이 모듈이 있어요. 와이파이. 근데 3D웍스 모델에만 제공된대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DP202에는 모듈이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신이 없네요. 한번 찾아봐 볼게요. 자, USB 메모리 고지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오늘 수업 내용 중에 이게 너무 긴 시간을 차지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자, USB 메모리가 동봉된 거고, 걔 제품은 1년 보증이 되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USB 메모리가 NTFS 뉴 테크놀로지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할 수도 있고, FAT32로 포맷할 수도 있잖아요. 이 제품은 FAT32로 포맷을 한 걸 사용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USB를 꽂았는데 안 되네요 하면 이것도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요걸로 하시는 게. 근데 일반적인 그 USB 메모리를 구분하지 않고 받았던 것 같은데, 일단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모듈화된 그 사용 설명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제 조금 빨리빨리 양쪽 페이지로 보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네. 기기 사양 팍팍팍팍 넘어갈게요. 이제 안전 사양을, 안전 관리에 대해서 이제 조심하라고 저도 이참에 좀 안전 지도를 한 셈 삼아서 쭉 읽었던 건데, 자, 이 설치를 보시면 장치를 연결합니다. 그러면 뒤에다 케이블 꽂아요. 기기면에 전원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전원을 누른 다음에 카트리지를 장착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얘가 자동으로 모터가 카트리지를 쭉 뽑아서 감아 올리거든요. UI 기능의 로드를 참고하라고 하네요. 거기 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USB 케이블을 뒷면에 USB 포트에 연결하고 반대쪽 부분을 컴퓨터에 연결하십시오. 이거 보다 보니까 할 얘기가 많네요. 자, 이게 뭐냐면 이 프린터는 일반적인 복합기나 여러분들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처럼 직접 컴퓨터 한 대에 프린터 한 대, 컴퓨터 보통 이렇게 그리죠. 컴퓨터 한 대에 프린터를 직접 연결해서 여기서 직접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띄워서 얘를 제어해 가지고 바로 전환해서 출력하는 그런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이 프린터를 여러분들 이 제작하는 신도리코는 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보급을 하기에는 이렇게 또는 네트워크 프린터로 3D 프린터를 보급하기에는 아직은 좀 비싸죠. 비싸고 또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하지 않고 또 그렇게 사용하기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놓으면 프린팅 자체가 오래 걸리잖아요. 이게 그죠? 근데 누군가가 실수로 출력을 눌러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냐면 여기 보면 USB 포트가 있거든요. 작업한 내용을 USB 포트에 담아다가 여기다 꽂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그렇게 사용해요. 자,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보면 다 되겠네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설치를 했죠. 설치를 했어요. 자, UI 메뉴를 읽어보시면 카트리지를 로드 시키거나 언로드 시키거나 언락을 시키거나 이 세 가지가 경우가 가능하고요. 자, 로드를 시킬 때는 카트리지 버튼을 눌러서 카트리지를 로드, 언로드, 언락 이렇게 시킬 건데 왜냐면 그 카트리지를 로드를 정말 실시할지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이건 좀 두께를 가늘게 해야 되겠다. 두께 조절 어떻게 하지? 왜냐면 카트리지가 없을 때만 로드가 가능하니까. 필라멘트가 언로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필라멘트가 로드가 되어 있는데 로드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이거 여기까지 강의하면서 생각이 든 건데 이게 여러분들 지금 없을 수도 있겠네요. 이거를 실제로 해보면 될 건데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 특히나 한국 사람 남자들은 사용 설명서 진짜 안 읽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제품이 다 비슷한데 라고 할 텐데 우리 보면 이걸 다 읽고 있으니 얼마나 재미없겠어. 그러나 이렇게 이제 사용 설명서는 정말 멍청한 사용자까지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놔서 이걸 보면 이렇게 이제 가능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제품을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품 설명서를 통해서 제품을 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언로드 기능을 누르면 정말 언로드 할지, 그러니까 지금 카트리지가 들어있는데 빼낼 거잖아요. 언로드를 할지 물어봐요. 그러면 얘가 필라멘트를 지가 감아서 빼내요. 자, 언락은 뭐냐면 카트리지 자체가 이제 신도리코가 만들 때 그렇게 한 건데 카트리지 자체가 사람의 힘으로 빼지 못하게 락을 조금 걸어놨어요. 탁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카트리지를 빼내려면 언락을 해야 돼요. 언락을 지금 카트리지를 언로드 시키면 자동으로 언로드가 다 됐을 때 자동으로 언락으로 넘어간다 이 얘기거든요. 자, 가급적 자동으로 언락으로 넘어갔을 때 빼는 것이 안전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힘으로 실수로 언락을 눌러서 카트리지 교체한다고 자 저쪽 가서 카트리지 교체 이러면 학생들 중에 언락을 바로 눌러가지고 힘으로 작업 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반드시 문제 생기죠.
노즐 안에 필라멘트가 남아 있으니까 언락을 시켜야 돼요. 자동으로 언락으로 넘어야 돼요. 언로 작업이 끝나고 자동으로 언락 화면을 넘었을 때 언락을 하지 않고 나중에 사용자가 임의로 나중에,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나중에 바로 아니고 나중에 할 때 쓰는 그 기능이지, 그 카트리지를 언로드 하지도 않았는데 언락을 시키면 덜렁덜렁 거리든지 분명히 어디선가 이상이 생겨요. 자, 이걸 보면서 그런 또 내용을 얘기할 수 있어서 다행이네. 10초 동안 카트리지가 락킹 상태가 해제되고 기기에서 분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잠깐 해제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디폴트가 언락이 아니라 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락이 실시될 때는 잠깐 풀리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언로드를 해서 10초가 지나면 다시 락킹이 걸린다는 거죠. 그때는 언락을 눌러서 빼야 되겠죠. 자, 뭐 제일 중요한 카트리지 부분 얘기했고요. XYZ는 노즐의 위치를, 노즐이 이제, 근데 이 부분은 노즐이 여러분들이 사용자가 직접 만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설정이거든요. 보시다시피 설정에 해당되는 거라, 이거는 개인, 그러니까 내가 내 프린터를 사서 사용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이걸 꼼꼼히 읽어보시되, 학교에서는 이 설정은 선생님들이 만지니까 일단은 시간도 있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배드 레벨링은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걸 설정하는 것도 선생님의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왜냐면 아직 배우는 중이니까 이 설정 부분에 있어서는 선생님을 도움을 받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배드 레벨링이라고 하는 것은 배드를 높이를 맞춰주는 거죠. 노즐이, 이 제품은 노즐이 내려오지 않고요. 지난주에 보여줬던 영상은 노즐이 내려왔던 것 같은데, 배드가 올라왔나? 얘가 적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점점 쌓아 올려야 되는데, 쌓아 올리는 방법은 노즐이, 이렇게 쏘는 노즐이 뒤로 점점 물러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초기에 배드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다가 점점 지가 내려오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제품을 쌓아 올리거든요. 얘는 배드가 올라가요. 이 제품은. 그래서 레벨링을 하는 거예요. 높이가 맞지 않으면 맞춰주기 위해서. 자, 그리고 레벨링 목적 중에 하나가, 얘를 일부러 기울일 수도 있겠죠. 여기 보면 레벨가 있거든요. 얘가 수평으로 되어 있어야, 정상적이라면, 본인이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았다면 수평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수평이 맞지 않을 수 있겠죠. 수평이 맞지 않은 경우에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 레버를 돌리면 좌우 상하가 높이가 조절이 됩니다. 앞에 두 개만 있으면 되겠죠. 왜냐면 뒤에가 높으면 앞에를 올리면 되고, 뒤에가 낮으면 앞에를 낮추면 되니까 뒤에서도 조절을 할 수 있겠지만 앞에서 조절을 하면 충분하니까요. 자, 그리고 오른쪽이 높으면 오른쪽을 낮추면 되겠죠. 또는 왼쪽을 높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레벨링을 하게끔 레버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설명서를 사실 이런 의도로 보여드린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사용설명서를 놓고 뭡니까, 우리 3D 프린터를 보여주면서 몇 가지 기능들을 익히게끔 여러분들과 수업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이 사실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작년에 수업할 때는 학생들이 학교에 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온라인 수업 기간에는 제가 이걸 설명서를 읽어주면서 이거를 작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의 수업 목적은 아까 이게 도면을 좀 유치하지만 그렸잖아요. 그리고 이거 파일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어떤 파일을 만들었어요? STL 파일을 만들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출력하는 걸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USB 메모리 파일 출력하기, 요게 이제 우리가 주로 사용할 것이고, USB 메모리를 꽂으면 이렇게 리스트가 떠서 리스트에서 원하는 목록을 찾아서 클릭하면 되는데,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파일 명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gcode. 확장자가 Gcode라는 그런 파일이 뜨죠. 또는 .nc 그런 파일이 뜹니다. 얘는 사실은 파일 형식이 그냥 확장자를 이렇게 붙였을 뿐이지 텍스트예요. 텍스트. txt. 메모장으로 읽으면 읽을 수 있는 그런 형식의 파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텍스트가 그냥 한 줄 그 파일 안에 써 있는 텍스트가 한 줄 한 줄 프린터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파일 형태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 작업이 필요해요. 자, 그림판 어디 갔어? 자, 요거를 프린터로 프린팅 할 수 있는 이 상태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3D웍스에서 그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STL로 변환까지 돼 있죠. 요 변환까지 돼 있죠. 그러니까 오늘 배우고 싶은 내용이 간단한 모델링을 한 거 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STL 파일로 변환하는 것까지 봤으니까, 요새는 이제 시절이 좋아져서 퓨전 360이 STL로 파일을 변환시키는 걸 해줬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파일 형식을 지정해서 해줬잖아요. 이걸 가지고 3D웍스 아까 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변환을 해주는 게 오늘 수업할 내용인 거예요. 여기서 STL을 이용해서 이거 불러와 가지고 이거 3D 프린터에서 쓸 수 있는 텍스트 파일, 뭐 .gcode, .nc 뭐 이런 파일로 변환한다. 요게 이제 오늘 할 내용이었고요. 아까 이제 사용 설명서를 너무 길게 읽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서야 얘기하게 됐어요. 그 사이에 이미 지루해 가지고 좋은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벌써 이제 강의가 1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 설치하고 했으면 2시간이 다 찼을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럼 빠르게 간단하게 이 부분을 하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마쳐야 될 것 같으네요. 자, 파일을 불러야 되겠죠. 파일이 어디 들어 있었지?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이 저장할 위치를 찾아서요, 파일을 부릅니다. STL 파일로 변환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STL 파일로, 스텝 파일로 저장한 친구들은 스텝 파일로. 자, 부를 수 있는 파일의 형태들이 여기에 나와 있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 스텝으로 저장하면 안 되네요. .ply 또는 .obj, .stl, .amf 이 네 가지 형태의 파일을 지원해 주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력을 save as가 아니라 export를 할 때 파일의 형태를 지금 여기서 가능한 게 뭡니까? obj 파일 여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AMF가 여기 있었던가요? 나와라. 야, 비켜. 말고, 비켜. 없어. 그러니까 지금 퓨전 360에서 출력이 가능한 형태는요, OBJ하고
STL 이 두 종류로 출력을 하셔야 이 3D웍스에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직접 연결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만약에 지금 자기가 쓰고 있는 그 퓨전 360 버전이 이런 것들을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파일을 출력할 때 인벤터나 아니면 이게 지금 어디 갔습니까? 드로잉 파일은 2D니까요. IGS 파일이 이게 국제 표준이거든요. 그러니까 IGS 파일로 저장을 우선 하신 후 또 다른 그 3D 프로그램을 하나 불러 오셔서 거기서 그 파일을 열어서 STL 파일이나 OBJ 파일로 변환을 시키셔야 돼요. 그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STL 파일로 잘 저장을 했으니까, 아까 STL 안되면 스텝 파일로 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게 이제 틀린 거네요. STL 파일이 안되면 OBJ 파일로 출력을 하세요 라고 설명을 했었어야 맞네요. 자, 스텝 파일이 지원이 안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열어볼게요. 3D 모델을 불러올게요. 체어 01 어렵죠? 안 보여. 왜 안 보일까요? 지금 의자가 뒤돌아서 있네요. 등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축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한번 돌려볼게요. 90도씩 이렇게 돌릴 수가 있겠죠. 얘가 지금 Y축을 기준으로 이게 90도씩 지금 돌리다 보니까 보시면 여기 축이 있잖아요. X, Y, Z. 죄송해요. 어디 갔니? 내가 뭘 눌렀니? 요걸 클릭했더니 저 멀리 가버리네. 이렇게 했더니 지금 Shift 하고 휠 가운데를 눌렀거든요. 일반적인 3D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그랬더니 저 멀리 가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마우스 휠을 돌려가지고 찾아보는데 너무 멀리 갔는지 보이지가 않네요. 아이씨. 아직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자, 종료하면 안 될 텐데. 이렇게 안 보이지? 네, 찾다가 못 찾아서 다시 왔어요. 여기가 지금 Y축이 저쪽이고, 그래서 얘를 가지고 회전을 시켰더니 볼 수가 없었고요. Z축이 위쪽이니까 Z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키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모델에 따라서 이 베드에 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여기에 보면 윗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정면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렇게 뷰를 약간의 각도를 줘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게 돼 있어요. 자, 보시면 좀 보기 편하게, 그러면 Z축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좀 보기가 편한가요? 자, 이렇게 의자를 만들었어요. 자, 이거 모델링을, 이거 너무 간단한 모델링이어서 모델링을 좀 의자답게 만든 것까지 오늘 하려고 했는데, 아까 사용설명서 보는 게 너무 길어져 가지고, 더군다나 다음 주에 사용설명서 또 기능을 몇 개 봐야 되는데, 모델링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서 기능을, 근데 그 유튜브 채널을 제가 추천해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유튜브 채널이 문제가 뭐냐면 기능만, 그러니까 실제 모델을 가지고 뭘 만든다 따라하기, 이게 아니라 기능만 설명하는 게 63강자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체 이걸 다 배워서 어디다 써,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모델링도 또 앞으로 할 게 많네요. 자, 모델링 하는 거, 퓨전 360으로 모델링 하는 거, 시머 하는 거 하나랑, 또 제품 사용하는 거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리는 거 하나랑. 자, 아무튼 간에, 자, 이렇게 봤습니다. 봤고요.
보신 다음에 이거 회전은 이제 됐고요. 이걸 적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 이 창은 닫아요. 얘는 뭔가요? 3D 모델 뷰어. 얘는 뭔가요? 서포터 편집. 이게 뭐냐면 보시면 이 제품은 서포터가 필요 없죠. 근데 어떤 제품은 서포터 필요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회전 한번 해볼게요. 이게 X축이니까 X축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서포터를 요걸 만약 슬라이싱을 하면 분명히 서포터가 없으면 얘 서 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이렇게 서포터가 나오게끔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슬라이싱을 합니다. 역구배 형상에 있어서 서포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물어보죠. 더 이상 메시지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눌러요. 스텝을 좀 볼게요. 여기서 이제 729 스텝으로 나뉘어서 이 출력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각각의 스텝들이 이렇게 나뉜 거죠. 그죠? 이걸 현재 레이어만, 만약 요 레이어만 자세히 보기 위해서 현재 레이어만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동 경로를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그렇죠? 이동 경로를 보이는 게 지금 보시면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보이잖아요. 이동 경로가 지우면 여기서 여기서 지나간 요 경로는 보이지 않게 되죠. 이게 이동 경로 지나갈 때 노즐을 끊지 않거든요. 전부 이어서 하거든요. 이거는 실이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죠? 자, 다시 이렇게 봐세요. 자, 이렇게 이제 레이어가 보이게끔 됐습니다. 기능이 몇 개 없으니까 한번 하나씩 볼게요. 이거 불러왔고요. 세팅이 뭘까요? 세팅은 이 제품을 출력할 때 프린팅을 어떻게 할 건지를 설정하는 건데, 학교에서는 여러분들 세팅을 건드리지 않기를 권해드려요. 이거 선생님들이 만지면 되는데, 이제 자기가 프린터를 사서 집에다 놓고 쓰실 분들은 뭐 이렇게 고가품을 쓰지 않겠지만,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제품을 쓰든 간에 이런 그 설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지원을 해줘요. 유틸리티는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출력을 고속으로 출력할지, 또 기본 속도로 출력할지, 조용한 속도로 출력할지 천천히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속도를 굉장히 낮춰서 고품질로 출력할지에 따라서 출력 속도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자, 그냥 기본 속도로 출력하는 걸로 해서 적용을 하고요. 이 모드가 간편 모드인데, 이게 상세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
상세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 이건 확인하고 나갈게요. 알았다고. 모드가 이제 간편 모드와 고급 모드가 있잖아요. 고급 모드로 변경을 하면요. 고급 모드로 변경을 하면 뭐 제품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모드에서 프로파일 설정하는 것들이 좀 자세하게 설정이 되게 됩니다. 요걸 설정하는 것도 1시간 분량의 강의 내용이 나올 텐데,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프린팅을 만지는 입장에서 좀 동아리나 이런 데서 만질 때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요거는 애지간히 잘 아는 친구 아닌 이상, 그리고 설명서를 옆에 끼고 있지 않은 이상 이렇게 하기를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간편 모드로 하기를 권해드려요. 자, 요거 카트리지에 대한 기본 설정입니다. 카트리지의 레이어 높이는 0.2mm씩 쌓는 걸로 해놨습니다. 노즐 온도는 200도로 설정해놨고요. 베드 온도는 60도로 설정했고, 채우기 밀도는 15%입니다. 자, 여기서 고급 모드에서 설정을 바꿔도 사실은 프린터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작년에 보니까 이걸 신나게 만졌는데 자기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보세요. 카트리지는 어디에 붙어 있는 놈이에요? 프린터에 붙어 있죠. 그러죠? 얘는 우리가 출력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출력한 파일을 USB에다가 USB를 갖고 가서 여기다 꽂아서 쓴다고 했죠. 여기에 꽂힌 파일은 텍스트 파일이라고 했죠. 프린터의 설정이 바뀌어요? 여기서 바꾼다고 바뀌지 않아요. 그럼 고급 모드는 언제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 그림, 이거 아니었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린터와 컴퓨터가 1대1로 연결됐을 때, 그때 여기서 설정이 가능한 거겠죠. 그때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 내용을 이용해서 이제 고급 설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 카트리지 기본 설정을 바꿀 수가 없어요. 간편 모드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건 또 시간 들여 천천히 보고요. 오늘 할 부분만 할게요. 자, 이렇게 세팅을 볼 수가 있겠고요. 사용자 정의 프로파일 가져오기, 프로파일 내보내기, 프로파일 초기가 되어 있는데 한번 내보내 볼까요? 카트리지는 첫 번째 선택하고, 프로파일 인포메이션 파일. 자, 뭐예요? 그러니까 프로파일에 대한 파일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를 지금 출력 파일로 내보내지는 않을 거예요. 자, 설정, 프린터 설정 역시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 요거는 건드릴 수 있는 항목도 제한적인 거죠.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프린터가 어떤 프린터인지 보시면 아까까지 없던 DP201, DP202, DP203 요런 상세 모델이 써 있잖아요. 우리 학교에 있는 게 DP202로 기억하고 있는데, DP202로 설정해서 프린터를 맞춰 놓지 않으면 출력 중에 오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프린터는 어떤 프린터에 해당되는 레이어를 만들지 꼭 설정을 해줘야 돼요. 자, 이걸 이렇게 202로 적용을 하고, 알았다니까 확인합니다. 확인하면 안 되고 취소했어야 되는군요. 자, 내 프린터 관리, 네트워크 프린터 추가, 요거는 이제 설정상의 설치상의 문제고요. 요거는 프린터 일반적인 그 복합기나 그 사용자 프린터 연결하는 것과 같으니까 요거는 생각할게요. 도움말을 바로 제공하고 있는데 많은 것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업이 많이 지나갔을 것 같아서 지금 마음이 바빠지네요. 자, 그럼 이제 프린터 해야지 라고 해서 프린터를 눌렀더니만 사용할 프린터를 선택해 주세요 돼 있죠. 이것도 이 컴퓨터와 프린터가 직접 연결됐을 때 여기서 프린팅을 하라
라는 그런 메뉴고요. 우리는 USB로 저장을 할 거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G코드로 지금 이렇게 각 레이어를 만들었으니까요. G코드로 저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레이어를 만든 이후에 출력할 시간 그리고 어떤 카트리지가 26.81m가 사용될 것이다 라고 하죠. 우리가 사용하는 카트리지가 100m짜리라고 하면 이거 4개 뽑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각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해야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 너무 그 레이어를 잡을 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설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얘는 간편 모드에서 알았어. 간편 모드에서 세팅으로 가가지고 출력을 고속 출력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적용하겠습니다. 시간이 바뀌었죠? 시간이 바뀌었죠? 얘를요, 지금 X축을 기준으로 원래로 한번 돌려볼게요. 그리고 적용하고요, 초기화하고요. 초기화한다. Z축으로 90도. 자, 이 상태에서 이걸 적용하고요. 이거를 G코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지금 5시간 23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모양에 따라서 아까 몇 분이었어요? 모양에 따라서 서포트가 출력되는 시간은 그렇게 많이 좀 줄긴 줄었지만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는데 상당히 큰 모델이란 걸 알 수가 있죠. 거의 의자 상당히 크게 만든 거예요. 5시간 동안 이렇게 뽑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수업 시간은 그런데 말이야. 그죠? 2시간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요 상태로 출력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요 모델을 여기 보시면 확대 축소가 있거든요. 한번 확대 축소 볼게요. 확대 축소에서 이 비율을 고정을 해놓고 지금 배율을 1이 100%잖아요. 요걸 지금 5시간 23분이니까 반으로 줄이면 4분의 1 정도로 줄지 않을까 싶어서 0.5로 줄여볼게요. 그리고 비율을 고정했으니까 얘도 비율 고정했는데 왜 안 줄어? 똑같이 이렇게 줄여서 제가 이걸 안 한 것 같은데 0.5 그러네. 예. 대상을 클릭을 안 하고 줄였었네요. 자, 대상을 클릭하고 0.5로 줄였더니 비율이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닫아서 나갔더니만 슬라이싱을 했더니 시간이 1시간 18분으로 줄었죠. 4분의 1로 부피를 줄였더니만 시간이 4분의 1보다 더 감소가 됐죠. 드디어 이제 출력이 가능한 파일로 바뀌었어요. 자, 얘를 지금 G코드로 바뀌었을 텐데, 내부적으로 바뀌었을 텐데, 실제로 필라멘트는 5.28m를 사용할 것이고요. 요거를 저장할 겁니다. G코드 저장하기.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G코드 타입으로 최어 0일을 아까 그 모델링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아까 그 폴더에 가시면 요렇게 G코드 최어 01.G코드라는 파일이 생겼는데 유형은 G코드 파일이라고 하지만 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텍스트예요. 텍스트. 그래서 연결 프로그램은 그냥 메모장에서 열어도 열려요. 그리고
요것도 저희가 이제 다다음 시간에 학습할 내용인데, 얘가 지금 바뀐 형태가 G코드라는 코드를 이용해서 이 앞에 이렇게 써가지고 이미지나 뭐 이런 것들을 쭉 써놨고요. 여기 보시면 이 G코드라는 코드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는 것들을 명령을 해놨습니다. 그 단순한 것들도 계속해서 움직여가지고, 이게 몇 스텝이에요? 스텝 자체가 라인이 지금 28,095 라인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변환한 겁니다. 이게 사람이 일일이 쳐서 넣는다고 해봐요. 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파일 변환하는 것까지 봤고요. 요 파일을 USB에 담아다가 프린터에 꽂고 선택해서 출력하면 출력됩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좀 내용이 많긴 했는데 좀 빨리 감기 했으면 여러분들 충분히 시간 안에 봤을 것 같고요. 저도 이거 저장하고 빨리 출근해야 되겠어요. 또 새벽에 일어나서 했거든요. 어저께 저도 담임 교사라서 학생들 면담하고 또 뭐 다른 교과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새벽에 일어나서 이게 녹화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좀 정돈된 내용으로 수업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파일 변환하고 업로드 하려면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파일 변환 안 하고 그냥 조각 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연결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